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9번째 시간으로 작업 평면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이라는 기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비행기 모양의 폰 거치대보다 조금 더 크고 좀 더 안정된 폰 거치대를 설계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계속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팅크캐드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3차원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3차원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이 과목에서 창업 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구현하려 그러면 내가 구현하는 도구의 특성, 도구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능들을 익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게 되면 이 수업이 끝나게 되는 30회 수업이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작업 평면 폰 거치대 만들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작업 평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작업 평면 도구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폰 거치대 만들기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는 도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도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 시작을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마우스, 네, 마우스 버튼 세 개지만 기능은 네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 버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휠 버튼 돌릴 때는 줌인 줌아웃, 중간에 휠 버튼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시게 되면 화면 패닝, 화면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좌우상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3차원으로 돌려보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상에 놓여 있는 작업 평면상에 놓여 있는 도형들 쉐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쉐이프의 크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는 눈금자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해서 크기 조절 같은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쉐이프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룹화와 그룹 해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화와 그룹 해제는 일단 대상이 되는 것들이 한 개 이상의 세이프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 한 개 이상의 세이프들을 두 개 이상의 세이프들을 묶어가지고 한 개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와 그룹 해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멍 형태가 되어 있는 세이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세이프를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구멍 형태의 세이프 모양만큼에서 구멍이 뚫려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그룹화와 그룹 해제 기능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를 이동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세이프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세이프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이용해서 세이프를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상하 좌우로 움직이시게 되면 X축과 Y축을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이 Z축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위로 아래를 누르시게 되면 Z축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쉐이프를 움직일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세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X축과 Y축으로 움직이죠. Z축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 세이프의 중앙 위쪽에 있는 꼭지점 모양으로 생겨 있는 콘 모양 생긴 작은 까만색이 있는데 마우스 딱 올려놓으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움직이시게 되면은 Z축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와 복제 기능이 있었죠. 복사와 복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복사는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복사라는 기능이고요. 이 복사라는 기능은 키보드 Ctrl C, Ctrl V 이렇게 두 가지 키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제라는 기능은 Ctrl D라는 키 하나만 사용을 하고요. 어떤 개체를, 어떤 세이프를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D 하게 되면은 복제를 시작을 하는 게 되겠고요. 단순히 그냥 그 물체 세이프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동하는 위치,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는 똑같은 세이프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복사고요. 복제는 똑같은 세이프에다가 이동 거리나 이동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복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렬이란 기능이었습니다. 이 정렬이란 기능은 두 개 이상의 세이프의 위치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 수행할 때 정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보면 투명한 구안에 하트를 가장 중간에 넣는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 어쨌든 정렬 기능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순서는요, 작업평면 도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작업평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는데 일단 작업평면은 우리가 원래 썼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작업평면을 내가 원하는 임의의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작업평면 도구입니다. 그래서 작업평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도형을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약간의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를 좀 주긴 할 부분이 한데 한번 진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평면 도구를 이용한 실습, 그리고 이 작업평면 도구를 이용한 폰 거치대 만들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작업 평면 도구 실습 들어가기 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컴퓨터는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팅커캐드를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 수업은 이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론을 기반한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마우스 이용하시고 실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평면 도구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는 팅크게더 실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작업평면 도구라는 명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이프에다가 특정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0의 기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치자면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발을 밟고 있는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을 때는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닥면이 가장 기본 바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Z축 값이 0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육면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면, 앞면, 뒷면, 이 면을 아예 그 기준으로 임의 기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작업평면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평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상자의 윗부분, 상자의 윗부분에다가 작업평면 도구를 설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보시면 약간 화면이 다르죠? 원래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던 이 바탕에 있는 그리드면이 주황색으로, 약간 노란색 쪽, 주황색 쪽으로 해서 그리드 색깔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상자의 윗부분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자, 기준을 또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자의 앞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 평면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작업 평면이 여기 바닥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앞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업 평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업 평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작업 평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작업 평면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실습 한 3가지 정도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팅크캐더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만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팅크캐더 로그인 하시는 것들이 이미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팅크캐더 들어오셨고요. 자, 디자인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팅크캐더 작업평면 하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작업평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여러 가지 도형들 갖다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작업평면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부분에 가시게 되면 어, 약간 불판 모양으로 생겼죠? 예, 작업평면 도구가 있습니다. 이 작업평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작업평면 상태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바탕면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상자 선택을 해서 상자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상자의 어, 위치, 여기 눈금자 사용하시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상자 위치 크기 다 나오게 되는데 X값이 보시면은 20, Y축 2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Z축도 2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바닥면에서 떨어진 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닥에 딱 붙었다는 얘기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0이 되었습니다. 자,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평면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작업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상자의 윗부분에다가 작업 평면의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상자의 윗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 뭐가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자 크기 Y값 20mm, X값 20mm, Z값 20mm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쪽 면을 보시게 되면 바닥면에서 떠 있을 바닥면에서의 높이 조금 전에 0값이었잖아요. 0값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Z축 길이만큼 얘 높이만큼 해서 작업 평면의 위치가 지금 바뀐 거죠. 위상이 바뀐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상자에 시작하는 위치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지상보다 지하로 20mm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원통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작업평면 노란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통을 선택을 해서 원통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선택을 하고요. 원통을 그냥 사각형 위에다가 대충 올려볼게요. 올렸습니다. 자, 틀림없이 상자 위에 올렸잖아요. 상자 위에 올라갔는데 이 원통의 높이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원통의 높이가 왜 0인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평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작업평면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작업평면이 위치한 곳이 작업평면 도구 위치한 곳이 상자의 윗면입니다. 상자의 윗면이고요.
이 상자의 윗면에 작업 평면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원통 올려놨는데 작업 평면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업 평면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작업 평면 도구 선택을 하시고요. 바탕 흰색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작업 평면 취소가 됩니다. 자, 작업 평면 취소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상자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상자의 높이가 0 확인됩니다. 그리고 원통을 선택하게 되면 원통의 높이는 20mm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자의 윗부분에다가 원통을 갖다 놨잖아요. 근데 갖다 놓기 전에 작업을 뭘 했죠?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이 원통을 갖다 놓기 전에 상자의 윗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0이 됐고 그 위에다가 원통을 같이 얹어놓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상태는요, 원통을 쫙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신다 하더라도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딱 붙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상태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한 결과에서 원통만 지우겠습니다. 원통만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아니면 원통만 선택을 하고 여기 휴지통을 선택을 하셔도 되죠. 휴지통 선택하셔가지고 삭제하셔서 원통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만 하나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에다가 상자 한 면에다가 여기 콘 있죠? 네. 보시면 원추라고 되어 있는 콘 모양의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추 도형을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하고요. 자, 맨 위쪽에다가 클릭해서 평면 도구의 기준을 요 위쪽 면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원추 선택을 해주고요. 원추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원통 했을 때 보셨던 것과 똑같이 원추를 딱 갖다 놓게 되면요. 일단 바닥면에서는 0입니다. 바닥면에서는 0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추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보고 있죠. 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작업평면 취소하겠습니다. 작업평면 흰 바탕 선택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앞면에다가 원추를 한번 갖다 놓어 보겠습니다. 앞면에다가 원추를 갖다 놓을 텐데요. 자, 작업평면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작업평면 앞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구가 90도 바뀌어진 거예요. 지구가 90도 바뀌어진 겁니다. 원추가 지금은 아까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원추 선택을 해주고 작업평면 갖다 놓게 되면은 원추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 원추를 갖다 놔놓고 X축 방향으로 해서 X축 기준으로 해서 90도 돌려야만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작업 평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립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바탕을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90도 돌리진 않았거든요. 90도 돌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옆면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쪽 옆면에다가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하고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추 선택을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원추가 이렇게. 자, 그냥 바로 이어서 또 뒷면도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셔서 돌려보시면 되죠. 자, 뒷면도 마찬가지로 작업 평면 설정을 해줍니다. 자, 또 원추 갖다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90도 돌려서 지금 제가 돌리는 도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 또 선택해주고 원추. 자, 이번에는 바닥면을 한번 볼게요. 바닥면에다가 또 원추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바닥면 선택을 해주고 원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작업평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자라는 세이프를 갖다 놓고요. 그 상자 세이프에
상하 좌우면에다가 원줄을 갖다 놨습니다. 만약에요, 원줄을 작업평면 사용하지 않고 이 앞면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줄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추에다가 회전하는 각도를 넣어줘야 돼요. 회전하는 각도, 요 90도 이렇게 넣어줘야만 이렇게 돌아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를 또 맞춰줘야 되죠. 그런데 작업평면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작업평면 수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복잡한 작업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자라는 것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작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평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요.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세이프에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선택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클릭해서 갖다 놔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면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여러 개의 면이 있는 다이아몬드 가져왔습니다. 팔각으로 되어 있죠. 팔각변. 밑에는 팔각 세모 팔각이 있고요. 위에는 사각형,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팔각형 들어가 있습니다. 자, Y축값 100mm, 그리고 X축값 100mm, 그리고 Z축값 100mm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네. 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확인했고요. 자, 이제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숫자나 그림이나 도형 같은 것들을 이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다이아몬드의 맨 윗면에다가 별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맨 윗면을 마우스로 클릭.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다이아몬드의 맨 윗면이 황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별을 선택을 해서 별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맨 윗면에 별 올라가는 거 이상 없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사각형 면들 있죠. 예, 사각형 면들이 있는데 이 사각형 면에다가 이번에는 하트를 하나씩 갖다 놓겠습니다. 자, 하트.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평면. 자, 여기도 하트. 자, 또 그 다음 작업평면. 자, 여기도 하트. 자, 그 다음 작업평면. 또 여기도 하트. 또 다음 작업평면. 작업평면을 갖다 놓을 때마다요. 작업평면 갖다 놓을 때마다 위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바뀐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작업평면 작업 잡아주고요. 또 여기도 하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평면 선택을 해서 하트를 갖다 놓게 되면 그 해당하는 면에 대해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자, 작업평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각각 8면에다가 하트 8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작업평면이라는 걸 연습을 했고요. 그 작업평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작업평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작업평면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서 그 면 위에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세이프를 갖다 놓는 방향, 또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방금 보셨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맨 윗면은 바닥과 똑같이 윗면을 보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8개의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꺾이잖아요. 조금씩 꺾이게 되는데 그 꺾이는 각도까지도 위상으로, 임의 위상으로 다 변형해주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의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실습 대용으로는 앞에서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거치대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폰 거치대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비행기 모양의 그런 폰 거치대가 아니라 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안정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폰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목적은 작업 평면 도구라는 것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렬이랄지 그리고 그룹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은 반복적으로 또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팅크캐드 화면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작업했던 요 내용은 일단 마우스 쭉 사용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화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에서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눈금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금자를 일단 미리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이프들을 갖다 놓고 나서 그 세이프들의 크기 컨트롤 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저하고 똑같은 모양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폰 거치대라고 해보십시오. 폰 거치대 한글로 폰 거치대라고 해주시고요. 자,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하셔도 되고 이름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 거치대라고 해주시고요. 자, 세이프에서 기본 세이프에서 상자를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상자 선택해서 상자 가져옵니다. 상자 가져왔고요. 일단 기본적인 상자의 사이즈는 X축, Y축, Z축 값이 각각 20mm, 20mm, 20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폰 거치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의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값은 120mm, Y축 값은 120mm 해주시고요. 다음에 X축 값은 80mm. 자, 그리고 Z축 값은 5mm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먼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상자를 아주 얇게 판으로 하나 만들었죠. Y축 값은 120mm, X축 값은 80mm, 그리고 Z축 값은 5mm, 5mm 두께짜리 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상자 위쪽에다 또 상자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 위쪽을 개선하기 전에 작업 평면을 먼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상자의 윗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상자를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상자, 작업 평면 도구 하신 상태에서 상자 위쪽에다 그냥 갖다 얹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가져오셨고요. 자, 이제 이 상자의 사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의 사이즈 Y축 값은 5mm. 자, 그리고 X축 값은 80mm. 자, 그리고 Z축 값은 10mm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신 상자를 요 상자의 중간 위치에 딱 가도록 얘를 중간에 옮길 거거든요. 중간에 옮길 건데, 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정렬 과정을 배우셨으니까 정렬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줍니다. 정렬.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점만 클릭을 해줍니다.
중간에 좀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살짝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상자의 위치는 조금 뒤쪽으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핸드폰을 내가 많이 눕힐 것이냐 안 눕힐 것이냐 그 차이점인데 대충 뭐 이 정도로 옮기겠습니다. 크게 많이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자를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상자 두 개를 갖다 놨고요. 좀 큰 상자 하나, 작은 상자 갖다 놨는데 요 작은 상자는 작업하시 좀 편하게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상자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파란색 상자의 윗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작업 평면 기준이 파란색, 얇게 길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자의 윗부분으로 바뀝니다. 자, 작업 평면 기준이 파란색 상자의 윗부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 기준이 파란색의 윗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상자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작업하시기 조금 편하게요. 설명하기도 편하게 상자를 가지고 오고요. 이 상자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상자의 색깔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옆면에서 살짝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가져왔던 빨간색 상자 바닥에 있고요. 그 위에 파란색 상자 길게 만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상자 위에 작업 평면 도구가 설치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밑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이즈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노란색 상자의 사이즈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Y축 값은 160mm, Y축 값은 160mm, 자, 그리고 X축 값은 80mm, 자, 그리고 Z축 값은 5mm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Z축 값은 5mm. 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대충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작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살짝 중간에 갔구나라고 이미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상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상자 3개가 들어갔고요. 네 번째 상자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자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이번에 네 번째 상자는 죄송합니다. 작업 평면 먼저 사용을 해서 노란색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네. 노란색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노란색 면 위에 작업 평면이 설정이 됐습니다. 노란색 면 위에 작업 평면이 설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상자를 하나 더 가져오셔가지고 이 노란색 면 위에서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상자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상자의 설정 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축 값은 5. 그리고 X축 값은 80. 자, 그리고 Z축 값은 15mm 하겠습니다. Z축 값은 15mm.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는 조금 이따 다시 맞춘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똑같이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빨간색 바로 위에 딱 붙어서 파란색, 바로 위에 딱 붙어서 노란색, 바로 위에 딱 붙어서 보라색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라색 상자까지 다 들어가셨으면 이제 요 작업들을 핸드폰 거치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시고 바닥을 클릭을 하시고요. 작업 평면 도구를 취소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죠. 빨간색, 그 위에 파란색, 그 위에 노란색, 그 위에 보라색.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 부분은요. 이 보라색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한 모양으로 결합시키고 그룹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고 또 그룹화시키고 위치를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위에 나와 있는 보라색 상자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란색 상자만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 보라색 상자하고 노란색 상자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요. 정렬 선택하셔가지고 정렬 도구 사용하셔서 두 가지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축값 중간 부분 클릭을 하셔가지고 두 개가 중간 딱 가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값 끝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얘가 딱 끝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서 보게 되면은 보라색의 끝부분하고요. 노란색의 끝부분을 이렇게 딱 만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되셨으면 이 보라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만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룹화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저하고 똑같은 순서가 되셨으면 보라색의 니은자 모양의 보라색의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니은자 모양의 상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삐져나오는 거 없이 이렇게 니은자가 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니은자 모양의 상자를 세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상자를 세우는 작업을 해보실 텐데요. 저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대충 한 45도 정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면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상자만 세우겠습니다. 상자 세우는 작업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자만 위에 보라색 상자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값 들어가는 부분 고려해 주시고 값도 이 부분에 숫자가 나오죠? 자, 이 숫자 값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45로 일단 입력해 보겠습니다. 45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45도 기울어져 있는 요 보라색 판 있죠? 요 보라색 판하고 파란색하고 위치를 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보라색 형태의 여기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파란색의 윗부분에 딱 끼울 수 있도록만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X축하고 Y축만 움직일 수 있고 위로 움직이려 그러면은 위로 움직이질 않아요. 위로 움직이실 때는 이 보라색 상자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까만색 요거 선택하시고 움직이시고 위로 올라가죠. 아니면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대충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중간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택을 해주시고, 보라색 상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셔가지고, 파란색 상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란색 상자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중간 정렬.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란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취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라색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 아래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움직여주는 부분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보라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다 되셨으면 보라색과 파란색을 그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 선택을 했고요. 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같이 하나의 그룹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요 파란색 부분하고 밑에 빨간색 부분하고 결합을 시키도록 할 텐데, 우선 정렬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 파란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렬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해 주셔가지고, 중간 부분 클릭. 자, 그리고 Y축 값도 끝부분 클릭.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Y축 값 끝부분에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X축 값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상자하고 파란 상자하고 붙은 걸 확인하시고 이제 확인되셨으면 이 두 개를 같이 그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 그룹. 빨간색으로 됐죠. 자, 빨간색이 이렇게 되시게 되면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신 결과는 여러분들 화면하고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혹시 여기와 똑같은 모양이 안 되신 분들은요, 여기와 똑같은 모양이 안 되신 분들은, 본 강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거치대 모양이 이렇게 나온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습 내용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 핸드폰 거치대 만드는 작업은요, 수평으로 45도 정도 이렇게 눕혀가지고 핸드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핸드폰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거치대가 되겠는데, 이 핸드폰 거치대가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밋밋한 사각형이에요. 밋밋한 사각형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된 핸드폰 거치대를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게 되는 3D 프린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은 바뀌어져 있는 변형되어진 형태의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핸드폰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윗면을 보시게 되면 사각형 바탕면이네 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앞에 봤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면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르죠. 네, 앞면을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작업하고 만들어져 있는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저기 만들어져 있는 곳이 핸드폰을 놓게 되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충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충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을 넣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아랫단 부분을 이렇게 홈으로 파버렸습니다. 그 홈으로 파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멍 형태의 도형을 갖다 놓고 그냥 결합시켜 버리기엔 빠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홈으로 파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은 뭐냐면은, 핸드폰 부품 파시는 곳에 가게 되면 인터넷에 있는 데 가보시게 되면 핸드폰 충전해주는 핸드폰 충전용 모듈이 따로 있죠. 예, 충전 패드 모듈이 따로 있는데 그 충전 패드 모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사와가지고 그 사이즈만큼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는 작업까지 해줬어요. 물론 그걸 손으로 판 건 아니고요. 모델링을 할 때 원통 모양을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파는 작업을 해줬어요. 파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끼워줬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기를 여기다 충전 모듈에다 꼽아줬어요. 충전 모듈에다 꼽아줬고 혹시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얹게 되면요. 자, 이제 충전이 시작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시간이 뜨게 되고요. 충전이 된 것이 확인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앞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습 결과물을 만드셔가지고 제출하십시오라고 했던 것들이 꼭 제출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이런 표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출력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제 앞에 작업하셨던 마지막 결과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셔야 될 STL 파일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앞 시간까지, 앞 시간 아니구나. 바로 직전까지 설명드려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작업하신 핸드폰 거치대가 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이고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거치대 모양입니다. 핸드폰 거치대 모양인데요. 이 핸드폰 거치대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조건에 해당하는 어, 구조물을 더 포함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걸로, 이번에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이번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하셔야 될 부분은요. 일단은 여기에 요 기울어진 면 있죠? 요 기울어진 면에다가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각, 파지는 거라 그러죠. 음각 형태로 본인 이름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요 이름을 넣으실 때는 작업 표면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요 면에다가 이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넣으시거나 텍스트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이름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앞에서 제가 제 걸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전 모듈을 넣기 위해서 구멍을 파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충전 케이블을 꽂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어폰 같은 것들을 더 걸기 위해서 이어폰 함 같은 걸 요 뒤에다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 그냥 평면에 별로 뭐 작업하는 것도 없으니까 여기다 예쁜 무늬 같은 거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셔야 될 결과물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요 폰 거치대 기본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본인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이름 꼭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STL 파일을 만드시고요. STL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구멍을 뚫는다거나 여기다 하트 구멍을 뚫는다거나 자기를 넣는다거나 하는 작업 꼭 해달라는 이야기죠. 꼭 하셔가지고 STL 파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L 파일은 앞에 다른 거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STL 파일은 여기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모델링 작업이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내보내기 선택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나옵니다. 이 다운로드 창에서 STL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 부분에 폰 거치대라고 STL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STL 파일을 폴더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그 STL 파일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폰 거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화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STL 파일은 자,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맨 위에 폰 거치대 방금 작업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똑같이 폰 거치대라고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신 분들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트 뿅뿅뿅 하트 몇 개를 좀 더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폰 케이블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구멍을 좀 만드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작업이 다 끝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이메일 주소로 일단 보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만들어져 있는 DSO CJX 골뱅이 포항점 h.kr이라는 곳으로 일단 이 파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실기 결과물로. 실기를 보내주셔야 되고, 보내실 때 누구 건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결과 파일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누구누구입니다. 핸드폰 거치대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원하는 친구는요,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이 핸드폰 번호 이용하셔가지고 출력을 원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파일을 저한테 보내시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평가용으로. 실기 평가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실 때 출력을 원하실 경우, 출력을 원해서 출력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요 핸드폰 번호 사용하셔가지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출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